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당장 퇴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에 발생하는 비용은 다 대주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뭘 해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백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백수 되고 나면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사실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갑자기 백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건강한 백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수업 저자 주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기도 한데요. 사실 학원을 엑시트하는 걸 결정한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어 학원장으로 보람있고 만족감 있게 오래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영어 한 과목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아이들과 경제 독서 토론을 시작해서 경제 독서 토론을 이끌기도 했고요. 또 학부모님들과 경제 독서 토론을 함께 하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아이들이 1학년이라서 자유학년제라 그런 게 가능했는데 자유학년제가 끝나니까 아이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막상 시험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은 그 요구를 할 수 없더라고요. 올해는 일단 홀딩 포지션으로 일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자라는 심정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만일 내일이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을까? 라는 저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상 40대가 넘은 나이에 꿈을 쫓아 가볍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분야로 뛰어든다면 또다시 10년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최소한 견뎌야 한다는 건데 게다가 40대가 되면 내가 누리고 살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과연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지 보살펴야 되는 부모님도 있고 또 제가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이 청구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냥 대학원 갔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돈을 못 벌어도 나를 용서하기로 하자. 이렇게 돈에 대한 문제를, 돈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퇴사하고 근사하게 유럽 한 달 살기를 한다던가 아니 정말 최소한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라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쫄보라서 유럽 한 달 살기는 절대 혼자 못할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언젠가 어디 가보고 싶은 나라 없어? 라고 하면 제가 언젠가 나 스위스 가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혼자 갈 용기마저도 저한테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장 잘하는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냈던 저의 인생, 저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고 그 학원 운영을 하면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어요.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괜히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은 확신에 차서 했는데 몰라서 실수했던 일들, 틀렸던 일들, 알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 알면서 못했던 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저는 최대한 집중해서 이 시간을 한번 정리해보고 저의 이 시간에 대한 경험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했죠. 돈이 아닌 배움을 위해 일하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이 돈이 안 되는 상당히 긴 시간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대부분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성인이 된 후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견뎌 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모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소득까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와서 저의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백수가 되어서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강 관련 지출 비용, 이거는 절대 제가 줄일 수 없는 비용이었고요. 백수가 된 이후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타고 있던 차량은 제가 당분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던 그런 외식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니까 잠시 내려놓고, 백수가 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건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체형이라든지 그런 건강 관련 비용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마케팅 관련 컨셉이긴 하겠지만, 제가 40대 백수 영상을 찾아보니까 너무 비극적인 컨셉으로 그려진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비극적인 백수의 라이프를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백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40대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 또 두려운 나이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또 하나의 성장을 이뤄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에서 조현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년 정도는 그 직업으로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전성기를 누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7년이 쇠퇴기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제 직업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제 직업적인 쇠퇴기를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과 돈이 나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